자, 이번엔 글로벌 증시의 주요 변수들을 통해서 투자 인사이트 얻어보는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LS증권의 정다운 수석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이슈들 또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도 세 가지 이슈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는 미국에서 실적 시즌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근데 이제 첫 번째로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이 은행주입니다. 그래서 은행주들은 대부분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대형 은행주들을 중심으로 무언가 실적 발표에서 의미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먼저 좀 체크를 해볼 거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와 관련해서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류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경기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 번 더 짚어보려고 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중국의 이슈인데 공급 개혁에 대한 부분들이 최근에 좀 부각이 되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마지막으로 좀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정리를 해보자면 은행주 실적과 증시 밸류에이션 그리고 중국의 이 공급 개혁 문제를 짚어주실 예정인데요. 우선 2분기 어닝 시즌이 은행주들의 시작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스타트가 됐죠. 은행주들의 실적 지금까지 나온 것 기준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죠? 네, 은행주 실적을 보면은 숫자로만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간은 부진하게 발표가 됐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전년 동기 2024년 2분기에 JP모건에서 비자에 대해서 대량 지분 매각을 하면서 일회성 이익을 좀 인식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로 보면은 주요 은행들의 합산 순이익을 보면은 31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약 5%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비자 지분 매각 이익이 79억 달러여서 이 부분을 제외하고 살펴보면은 대략 한 10% 이상의 증이익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은행들이 화면에서 보이는 4개 대형 은행들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전반적으로는 저희가 뭐 아마 이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이자 이익에 대해서는 약간의 혼조세가 나타나는 모습이었고 반면에 비이자 이익에서 좀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났고 특히나 IB 쪽에서는 대부분의 은행들이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를 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B 쪽만 먼저 좀 체크를 해보면요.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인수자문 수수료 덕분에 7%의 수익 증가가 있었고요. 더불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IB 수익이 YOY로는 좀 감소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치는 좀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이 인상 깊었고 더불어서 시티 같은 경우가 M&A 쪽에서 좀 많은 업무들을 하면서 IB 수익이 긍정적이었고요. 웰스파고 역시도 자문 수수료 증가로 IB 수익이 긍정적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 포인트를 좀 뽑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가 말씀드렸던 IB 쪽에서 전반적으로 실적이 좋았다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이자 이익과 관련해서는 다소 혼재된 양상이다. 은행이 여전히 좀 고금리 이슈로 인해서 무언가 부동산 쪽이 안 좋다거나 이런 식의 어려움을 좀 겪고 있고 대출 수요가 아직은 본격적으로 강화되지는 못한다라고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 체크 포인트로는 대손에 대한 부분인데 대손이 지난 1분기에 좀 많이 늘어나는 경향들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정책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앞으로의 경기에 대해서 자신을 할 수가 없고 예방적 차원에서 미리 좀 대손을 높여 잡는 경향들을 보여왔었는데 이번에는 다시 그 대손율이 낮아지면서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부분 역시도 이익에 어느 정도의 기여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크로 환경에서는 이렇게 대손에 대한 부분들이 좀 보수적으로 잡던 게 그래도 좀 정상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경기가 크게 망가지는 것에 대한 우려는 일부 좀 줄어든 게 아닌가라고 좀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은행주 실적을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은 금융주가 아무래도 전반적인 경기 활동을 보여주기 때문에 좀 가져왔고요. 특히나 저희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것들은 뭐냐면은 미국의 경기를 얘기를 할 때 소비, 투자 그리고 정부 지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투자와 관련해서 아직은 좀 부진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IB 단에서 이렇게 좀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정책에 대한
대한 부분들이 좀 더 안정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기업 활동들, 기업의 투자라든지 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기대해 볼 만한 요인이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전에 이제 델타항공 실적이 발표가 네. 됐을 때에도 델타항공 같은 경우가 이 출장 수요를 상당히 많이 가져가는 항공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기업 활동단에서 하반기에 좀 기대해 볼 만한 요인들이 발생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증시가 계속해서 연이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에서도 밸류에이션에 대한 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연구원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비싼 건 맞습니다. 근데 비싸다는 것만으로 시장이 좀 상승세 둔화 정도는 예. 나올 수 있겠죠. 일부 부침은 있을 수 있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 자체는 꺾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예.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밸류와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은 버핏 지수가 너무 높다라든지 예. 아니면은 PER이 너무 높다라든지 아니면은 빅테크로의 시장의 쏠림이 너무나 집중되어 있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물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숫자가 좋지 않고 경기가 안 좋은 부분들 충분히 인정하고 밸류도 비싸지만, 원래 정책이 변화함에 따라서 이 부분이 경기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 부분이 이제 실적이라든지 주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저희는 정책적인 변화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점수를 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은 뭐 유동성이 좀 풀리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지금 당장 주가가 좀 부러진다거나 경기 쇼크에 대해서 크게 걱정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원래 그러한 경기 쇼크라는 부분들이 언제 나타나냐면은 원래 유동성이 좀 감소해 나가는 그림일 때 나타납니다. 근데 지금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은 상반기에는 비미국을 중심으로 금리 인하가 좀 집중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면서 유동성이 확대된 부분이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감세안을 통해서 미국 정부도 앞으로 돈을 많이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고, SLR 규제 완화에 대해서 충분히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이 부분 역시도 하반기에는 유동성이 높아지는데 좀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유동성이 줄어드는 환경은 아니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릴 부분은 이렇게 좀 유동성이 많이 풀리는 상황에서도 지금은 환경에서 레버리지가 많이 풀려서 어떤 특정 자산 가격이 더 이상 상승하지 못했을 때 문제가 번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살펴보면 사실 뭐 뚜렷하게 레버리지가 너무 과도하다라고 얘기할 만한 자산군이 뚜렷하게 나타나고는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이 부분 역시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시장을 바라볼 때 저도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시장이 너무나 좋다, 지금부터 꾸준히 신고가 갱신을 할 것이다 라는 생각보다는 약간은 조심스러운 스탠스로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시장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우려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말씀드렸다시피 정책적인 도움,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하반기에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증시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요약을 해보자면 어쨌든 밸류에이션이 부담이 되는 건 맞지만 그래도 뭐 전체적인 추세를 뭐 거스를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바라보고 정책적인 도움이 당장의 안 좋은 수치들을 하반기에는 좀 개선시킬 여지가 크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네. 부디 그랬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중국 쪽으로 시선을 잠시 돌려서 지금 중국이 대대적인 이 공급 개혁에 나서고 있는데, 글쎄 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가 있을까요? 일단 중국의 공급 개혁이 나타난다라는 게 네. 원래 공급에 대해서 좀 과잉 공급에 대한 얘기로 항상 중국이 지목이 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본질적인 개선을 만들어내겠다라는 게 중국 정부의 정책 입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부분 자체는 당장 실효성이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본질적인 문제를 해소해 나가는 접근 방법 자체는
좀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읽히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일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도 화학주라든지 2차 전지 같은 것들이 올라선 게 아무래도 그런 이유이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부터 좀 먼저 정리를 해보면요. 지난 18일에 중국 국무원이 14차 5개년 경제발전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공급 개혁에 대해서 좀 강도 높게 진행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좀 있었고 특히나 화면에서 보이는 10개 업종에 대해서 좀 공급 개혁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좀 관련 업종들이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일반적으로 중국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밀어내기 수출을 한다. 그리고 디플레이션 수출을 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밀어내기라는 것은 결국 내수로는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이 공급망에 대해서 충당을 할 만큼의 수요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해외로 밀어내기 수출을 억지로 해내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가격단이 낮아지면서 디플레이션을 다른 국가들로 전이를 시킨다라는 측면에서 디플레이션 수출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조금은 정리될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시장이 조금 정상화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고 그러다 보면 화면에서 보이는 이러한 공급 과잉 업종들에 대해서는 시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물건 가격에 대해서 좀 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한국 업종에는 조금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끝으로 우리 증시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하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한번 나흘 만인가요? 지금 3,200선을 다시 회복했죠. 뷰에 대한 변화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대로? 네, 뷰에 대한 변화는 없습니다. 저희는 뷰에 대한 변화가 있으면은 시장에 저희도 이제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되다 보니까 네. 따로 이제 자료를 작성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저희는 여전히 목표 지수 상단을 말씀을 드리기는 시기적으로 정책이 어떻게 발표될지 그리고 정책 그러니까 관세와 관련된 정책들이 어떻게 좀 안정화가 되어 갈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애매하다 보니까 하반기 목표 지수가 얼마다라고 딱 얘기를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시선을 4,000포인트까지 좀 열어두고 가져가자라는 의견을 여전히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간밤에 우리나라 코스피 200 야간 선물을 살펴보면은 435.9포인트까지 다시 한번 또 연중 고가를 갱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더 오늘 장에서도 좀 기대를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좀 발목을 잡고 있는 양상이다 보니까 시장이 그렇게 공격적으로 올라갈지는 약간은 좀 퀘스천 마크가 찍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다만 차트를 보시면은 한 가지 좀 특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이 너무나 많이 올랐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차익 실현이 나타날 수 있고 좀 빠질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차트 보시면은 생각보다 지수의 하방이 되게 좀 좁습니다. 최근 몇 거래일 동안 지수가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폭은 되게 미미하죠. 그렇죠. 이걸 좀 강조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만큼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크고 그에 따라서 매수 여력들 그러니까 대기 매수가 상당히 많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여전히 좀 시장이 업사이드 리스크 구간에 직면을 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지금과 같이 중국 관련된 종목들까지 올라서는 걸 보면은 시장 전체를 좀 사는 베타 플레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로 좀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정다운 수석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